오늘 한번 기록으로 남길 논문은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 이라는 주제의 논문인데, 결국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논문의 최종 목적은 Representation Learning인 건데,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이제 한다면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뭐 음성 데이터 이런 거를 레이턴트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이게 representation learning인 거지. representation learning은 뭐 인베딩 모델에서 뭐 인코딩 뭐 이런 개념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일 텐데, 이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이라는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Representation Learning을 수행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뭐 스피치, 이미지, 텍스트, Reinforcement Learning 등등의 주제에 대해서 결과를 레포트하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들을 진행했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특별히 이 논문이 맨 처음에 하고자 하는 말은 representation learning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뭐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때도 어떤 부산물, 사이드 이펙트로 representation learning이 수행이 되지, 인베딩이 수행이 될 거야. 근데 일반적인 어떤 형태,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최종 골이 있겠지. 이를테면 뭐 이미지 분류 같은 꼴을 가지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그 중간에 학습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은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태스크다. 그러니까 이미지 분류를 위해 학습된 그 레프레젠테이션은 다른 이미지 분류 문제에는 잘 전이될 수 있으나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이미지 캡셔닝이나 아니면 뭐 색상 정보나 수세기 능력이 필요한 다른 태스크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좀 제너럴하고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제너럴하고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학습할 거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안한 방식은 결국엔 예측이야, 예측. 예측이라고 한다면 어떤 빈칸에 대한 예측을 수행을 하는 거지. 뭐 이미지로 따지자면 어떤 부분을 블러한 상태로 이 부분을 예측한다 라는 건데, 이 예측이 왜 효과적일까에 대한 인투이션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 예측을 하려면 결국에 고수준의 의미를 공유해야 된다. 그 말은 The cat sat on the blank,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려면 단순히 on the와 관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시멘틱 자체를 학습할 수 있다. The cat sat on the floor가 있을 때 결국에 그 시멘틱, 그 cat sat, 그러니까 고양이가 앉아 있다라는 어떤 이 컨셉에 대한 그 고수준의 의미가 공유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라는 건데, 뭐 증명한 건 아니고 뭐 사실 가정이나 어떤 인투이션 정도인 거지. 만약 자동차의 일부 픽셀이 가려졌다 라면 주변 픽셀과 대상이 사실은 자동차라는 커다란 개념, 시멘틱, 하이레벨 레이턴트 인포메이션을 공유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하이 디멘셔널, 하이 레벨과는 다른 컨셉인 거야.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가, 이 하이 디멘셔널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좀 로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지. 하이 디멘션은, 그러니까 고양이 set on the blank일 때 하이 디멘션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게 로컬한 거 말고 좀 더 시멘틱한 어떤 그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이 필요한데, 하이 디멘션에서는 하이 레벨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컴팩트한 레이턴트 인베딩 스페이스로 일단 다운 샘플링 한다. 그리고 그 다운 샘플링 한 것들을 바탕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수행하고, 특별히 그 과정에서 노이즈 컨스트레이티브 에스티메이션을
로스 펑션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결국에 로버스트한 임베딩, 그러니까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뭐 노이즈 컨스트레이티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컨셉은 있는 컨셉이야. 있는 컨셉인데 이거를 특별히 로스 펑션에 활용을 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가공을 수행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말한 하이 디멘션 말고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 shared in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했나?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 shared high level latent in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high level information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 수식적인 정의를 mutual information으로 정의를 했어요. mutual information도 있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정보 쪽에서 다루는 어떤 그 이미 있는 수식이라는 거지. 이미 있는 텀이야. 그랬을 때 X와 C라는 어떤 두 가지의 그 사건이라 봐야 되나 랜덤 변수라고 봐야 되나 사실은 아직 좀 헷갈리는데 지금은 그냥 사건으로 볼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웃컴으로 볼게. 아웃컴. 예를 들면 아무튼 이 X와 C라는 변수가 공유하는 mutual information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X가 이제 뭐라고 할까? 뭐 사람들이 우산을 쓴다. 사람들이 우산을 쓴다라는 아웃컴이 있고 이제 C는 비가 온다라는 아웃컴이 있어. 그럼 여기에 이제 샘플링 스페이스는 온다, 안 온다가 있을 거고 여기는 쓴다, 뭐 안 쓴다 등이 있겠지. 그럼 PX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산을 쓸 확률인데 이 PX를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라 PX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C라는 정보가 얼마나 이득이 되냐, 정보로서 도움이 되냐. 그랬을 때 그냥 PX만 봤을 때보다 PX 바 C라는 B가 온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X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논하는 게 그냥 X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 논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이득이 있냐. 만약에 C가 X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얘는 그냥 1로 수렴하겠지만 C가 봤을 때 X가 만약에 뭐 0.8 정도인데 이제 그냥 X는 뭐 0.2다. 그러면 얘가 4가 돼서 정보 이득이 발생한다. 근데 이 X랑 C가 만약에 같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으면 사실상 얘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는 아닐 수 있어. 우리는 좀 더 중요한 mutual information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사실은 사람들이 우산을 쓴다와 뭐 예를 들면 뭐 개미가 똥을 싼다라는 확률이 굉장히 의외로 정보 이득이 많은데 실제 이 두 개가 같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은 거. 개미가 똥은 자주 싸니까 운석이 떨어진다. 뭐 이런 정보면 사실은 발생 확률이 낮으니까 mutual information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근데 이 텀은 원래 있는 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 레벨 인포를 높이고 싶은 거고 이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을 이제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FK XT 플러스 K CT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 CT는 어떤 순간부터 이제 T까지 발생한 컨텍스트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XT 플러스 K에 위치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싶다. 근데 이 둘이 얼마나 큰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냐. 이를테면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 정도를 이제 컨텍스트라고 보고 그 다음 부분을 예측하고 싶을 때 이 둘이 얼마나 많이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냐. 그것도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 이거를 이제 논의하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그 텀은 mutual information이라는 컨셉을 이제 차용했기 때문에 이제 비례하겠지. 이 xt 플러스 k가 혼자 발생할 확률보다 이제 xt 플러스 k가 ct와 같이 발생할 확률, 이 분수, 이 프랙션과 비례하겠지.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냥 xt 플러스 k와 ct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예측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pk xt 플러스 k 바 ct, 그러니까 ct가 주어졌을 때 xt 플러스 k가 어떤 식으로 확률적으로 이제 분포할지 이것만 알 수 있으면 사실 이 둘이 얼마나 큰 이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냐를 다이렉트하게 프레딕트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비용이 비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교한 xt 플러스 k에 대한 샘플을 그대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만들기에는 계산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렇게 density ratio로 표현을 하면은 계산 비용이 조금은 싸진다. 이거랑 근사하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로그 바이리니얼 모델로 표현을 할 거고, 이걸 이렇게 막 근사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학습 목적은 결국에 이 FK 이거를 이제 높이고 싶은 거지. 이 FK라는 이 mutual high level information이 얼마나 공유되냐, CT와 XT 플러스 K가 사이에 얼마나 공유되냐, 이 정보, 이 수치를 높이고 싶은 건데, 이게 과연 이 high level information, 이 mutual information을 높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그건 좀 이따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인코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인코더 모델이 하이 디멘셔널 디스트리뷰션, 이걸 하이 디멘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다 모델링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하려는 건 그저 xt 플러스 k와 ct가 좀 더 많은 정보량을 공유하길 바라는 것뿐이야.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하이 디멘션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하지 않고도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은 이제 노이즈 컨스트레이티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테크닉을 활용해서 우리는 인코더를 만들 거야. 이 테크닉을 활용해서 인코더를 만들 거야. 그래서 로스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노이즈 컨스트레이티브 에스티메이션인데, 노이즈 컨스트레이티브라고 하면은 실제로 CT에서 XT 플러스 K를 예측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로부터 CT를 만들고 예측해야 될 XT 플러스 K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얘네가 정답 페어라는 거를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지, 구축할 수가 있지. 근데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예측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의 특정 부분을 마치 그 컨스트레이티브 example로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노이즈 컨스트레이티브들을 만들어 줘서 그 전체적인 확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공유하는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보다 실제 우리가 정답으로 삼고 싶은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이 소프트맥스 밸류가 높아지도록 학습을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를 취해가지고 로그 함수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분수니까 당연히 이쪽일 거고, 마이너스 취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스가 줄어드는, 여기까지만 올 거니까 줄어드는 형태의 로스 텀을 설계를 했다. 이거를 info NCE 로스로 설계를 했고, 이거에 대한 그 인사이트는 노이즈 컨스트레이티브 에스티메이션과 임포턴스 샘플링으로부터 얻었다.
그럼 근데 과연 이 로스텀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텀과 수학적으로 정말 당위성이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로스텀을 줄인다라는 건 전체적인 밸류를 높이는 거고,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한 이 하한값을 높인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좀 증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설계한 텀을 가지고 익스페리먼트를 시행하고, 뭐 오디오, 그 다음에 뭐 비전, 내추럴 랭귀지,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등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레포트하고 있는데, 나는 오디오에 대한 부분만 살펴봤고, 오디오를 이제 16kHz를 이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을 한 다음에 인코더를 태우는데, 인코더는 스트라이드는 5422라는 컨볼루션 레이어 5장을 이제 필터 사이즈 이렇게 하고 채널 512개 더 가지고 마지막 렐로 취해서 다운 샘플링을 하고, 근데 특별히 걔네들은 이제 잘라 20480 샘플로 자르는데 16kHz니까 한 1.6초 정도 되려나? 한 1.6초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10ms 단위로 이제 쪼개서 수행을 하고, 뭐 러닝 레이트 옵티마이저 뭐 이런 거 설정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하나는 그 음소에 대한 프레딕션,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스피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한다. 그 결과 어떤 이 컨텍스트로부터 이제 2스텝 뒤에 혹은 4스텝 뒤에 혹은 8스텝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10ms 단위로 쪼갰다고 여기 나오거든. Feature vector for every 10ms. 왜냐면 이거 태우면 그 스트라이드가 5422이니까 이거 태우면 자동으로 10ms가 이제 계산이 돼. 5420, 8, 160을 이제 1.6s로 나누면 각각에 대한 이제 그 다운 샘플링 된 피처들이 10ms인데, 그 조각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12스텝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그 컨스트레이티브한 example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 뭐 스피커를 바꾸는 게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컨스트레이티브 example은 절대 뭐 포함을 안 한다. 아니면 자기 자신 것만 포함한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만 포함시키면 된다. 뭐 등등, 아니면 뭐 등등, 이 컨스트레이티브 example 고르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고, 어큐러시도 이제 CPC, 그러니까 Constructive Predicted Coding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을 활용했을 때 그 똑같은 컨볼루션 레이어 5장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GRU RNN 써가지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하는데, 이거 써서 했을 때 이거를 아예 그냥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하면 74.6인데 CPC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그 폰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레이어 부분만 파인 튜닝을 했겠지. 근데 어느 정도로 파인 튜닝을 했는지는 논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파인 튜닝을 했을 때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인다. MFCC 피처를 똑같이 이 부분에 이제 똑같이 진입할 수 있게, 그러니까 MFCC 피처를 사용한다라는 말은 이 16kHz PCM 오디오 웨이브 폼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MFCC 피처를 뽑아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39.7,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한 방식이 꽤나 슈퍼바이즈드에 근접한다. 그리고 스피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더 근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폰 클래시피케이션과 스피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 결국 화자 혹은 음소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이 음성 자체 뭐 각각의 어떤 그 프레셔보다는, 그 음압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PCM 오디오 웨이브폼의 음압에 대한 어떤 하이 디멘셔널한 데이터보다는 누가 말하고 있냐라는 스피커 클래스가 좀 더 이제 중요한 정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레포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unsupervised 러닝 같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constructive predictive coding, 그러니까 일단 그 최종적인 골은 가리고 예측하기, prediction을 하는 게 이제 prediction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근데 prediction을 단순히 하이 디멘션에 대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prediction을 웨이브폼 단위로 아예 생성해서 이거에 대한 뭐 MSE나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로스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constructive predictive coding에서는 이 noise constructive estimation을 이용한 이제 로스 펑션을 설계를 해서 예측을 수행할 때 다른 constructive example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F는 이렇게 구성하고 L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로스텀을 만들면 효과적이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있어서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